젠틀맨 H. 자, 이 특수요원 젠틀맨 H에게 하계 의상을 지급해주지 않아서 꼰대아재한테 좀 빌려 입고 왔습니다. 안 빌려준다는 걸 억지로 뺏어왔어요. 꼰대아재가 지금 젠틀맨 H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틀맨 H의 조회수가 좀 내려가면 꼰대아재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젠틀맨 H와 꼰대아재 중에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젠틀맨 H가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헤어질 결심. 뭔 놈의 영화 제목 같아고요. 윤석열은 이준석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을 했고 이준석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돼, 나 버리지 마, 나 살려줘요. 옛날 이 야쿠자 영화나 미국의 마피아 영화를 보면 보스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배신했거나 한때 지잉하게 애먹였거나 이런 자들은 용서하듯 하면서 나중에 주변이 잘 정리되어서 조용할 때 반드시 손을 보죠. 자,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 관계에서 이준석은 보복을 당할 만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젠틀맨 H는 황 대표가 작년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 때 코인에서 십수억 내지 수십억을 땄다라고 집으로 떠들던 자가 2030 MZ세대를 대표한다고 보수 언론이 바람을 잡고 문가리 정권이 좀 도와주듯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코인에서 돈 따서 집 샀는지 전기차 샀는지 모르지만 한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2030 그들은 대부분 코인하고 주식에서 돈 잃었어요. 이준석이는 코인하고 주식에서 십수억을 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정당의 당대표를 해요. 이런 문제의식을 어느 언론도 대한민국에 지적한 바 없고 황 대표만 지적했을 때 저는 묻게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되자 말자 문가리가 전화했고 안 받으니까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화 좀 받아라 해놓고 이철이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전화를 받으니까 축하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준석도 황송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코로나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준석은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앞장서서 주장하기도 했고 문재인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당의 대권 주자가 할 일이다. 자기는 당만 관리하겠다고 하며 문에게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황 대표가 저를 만나서 가라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윤이 당에 들어오든가 말든가 당은 곧 대선 버스를 출발시킬 거니까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비아냥 그랬고 윤석열은 이준석이가 당에 없는 지방에 간 날을 택해가지고 급기야 입당했습니다. 입당한 후에도 윤을 위한 어떤 혜택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처음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윤으로 압축된 뒤에는 홍을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의 행동을 했죠. 홍도 이준석을 찬양하고 그랬죠, 둘이. 자, 그런 다음에 윤이 후보가 되자 이준석은 김종인을 영입하도록 하는 압박을 했고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인가 맡아서 들어왔지만 김종인 특유의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준석은 바람을 잡고 흔들어 댔습니다. 김종인은 윤이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도록 압박했고 또 그때 때맞춰서 이준석은 보이콧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선 캠프에서 자신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방에 가서 그냥 뺑뺑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주도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뭐 경주 갔다가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순천가도 갔고요. 자, 윤은 안절부절하고 그때 지지율이 한참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주행가 가서
그야말로 술을 먹고 어쩌고 하면서 겨우 봉합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준석은 뭐 윤하고 같이 선거운동 유세하는 척 쇼를 하다가 또 제끼기 시작했어요. 이준석이 제낄 때마다 윤의 지지율은 그냥 내리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윤은 내가 되기만 되면 저거 그냥 안 둔다고 마음에 아마 굳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준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리하느냐 마느냐까지 어총이 이렇게 소집되고, 어쨌든 대선 진행 과정에서 이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준석이 2대남이라는 그런 각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윤이 거기 올라탄 상황에서 이준석 정리는 20대 남성 표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준석 말을 듣고 같이 또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평택인가 화재에 소방관들이 희생된 데 보러 간다고 이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윤이 떠났어요. 제가 가면서 저들이 차 안에서 싸움을 안 낸다면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여우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째 대선에 이겼어요. 그 와중에 김종인 영감 밖으로 나갔죠. 자, 그리고 대선에 이겨서 정리하려니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고, 적당히 코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참으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을 다루겠다라고 예고한 선에서 끝냈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제 7월 7일 이준석에 대한 정리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누굽니까? 과거 한국의 역사적인 협격이자 야당의 대표를 했고, 또 여야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협조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사쿠라라는 소리도 들었던 이철성 씨 딸 이양희 교수가 이준석의 추천으로 윤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양희 교수, 김종인, 이준석은요, 박근혜 비대위에서 같이 움직였고, 아마 김종인의 영향력 등이 미쳐서 이준석은 이양희 교수를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항배에 대해서는 이양희 교수가 너무 잘 알겠죠. 자, 저 상황에서 이양희가 이준석의 입장에 서줄 이유도 없고, 또 윤리위원 다수가 외부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윤석열 편에 서야 될 것인가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 결과는 보나마나 이준석이가 정리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그건 뻔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거기서 윤리위원회에서 경찰 수사를 가지고 이준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청부 수사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니, 경찰 수사가 코만 끼워놓은 상태에서 요 근래에 김성민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10여 년 전에 성접대하고 10여 차례 접대했다, 뇌물도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지금 이 수사의 핵심이죠. 자, 그 이야기는 가세연에서 폭로했고, 또 가세연의 강용석이 한때 입당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또 윤 입장도 고려해서 폭로를 주도했지요. 이준석의 과거 조사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폭로하면서 이 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준석이 한참 당에 애를 먹일 때니까 강용석은 윤을 대신해서 화살도 쏴주고 자신이 또 당에 복당하는 길도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실들이 폭로된 며칠 뒤에 관련자가 이준석한테 전화가 갔고, 이준석이 김철근 정무실장, 여기 김철근 씨로 말하면 한때 안철수 계보에 속해 있다가 안철수를 떠나서 당으로 와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철수의 불구대천에 적인 이준석과 한패가 되어서 이준석의 완전 오른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갈 때도 따라가고 이준석이 가출해서 부산에 나타나고 이럴 때도 같이 동행을 했죠. 그래서 당에서 몇 안 되는 이준석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이 거기 이제 폭로하겠다라는 관련자를 제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만나서 그 사람이 병원 등을 차리는데 7억을 투자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그 내용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서를 써준 것 자체가 함정에 걸려들었다. 근데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JTBC 뉴스에 접대할 때 관련되었다는 직원이 또 제보를 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이준석으로부터 7억의 이 각서를 받은 것은 그것 진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해서 마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스토리가요, 마치 느와르 영화같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의 성접대와 폭행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7억이라는 각서를 김철근이 써주고 이준석에게 어떻게든 보고를 했을 거니 그 부분에 대한 당대표로서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어제 징계한다 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췄죠. 그래야지 뭐 빨리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정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야에 이준석에게 6개월 당권 정지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결국 이제 당대표로서 쫓겨나는 수순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당무회의라든지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퇴출이 결의될 거고 당권이 정지된 사람이 당대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를 겸임하고 그러고는 당대표 선출을 좀 몇 달 뒤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준석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자, 어린 나이에 유승민 백으로 친박 케이스로 젊은 피 발탁으로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지나치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회함, 자기 딴엔 머리 잔뜩 굴리면서 정치판에서 굴러다녔어요. 벌써 10년 이상을 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준석이 토로하기보다는 말장난 같은 립 서비스와 그리고 기성 정치인을 능가하는 기교를 보이면서 교묘하게 살아남아 왔죠. 그래서 한때는 유승민과 같이 탈당을 해서 바른당에 나갔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썩을그머니 복당을 하고 그리고는 한참 국민의힘이 바로 잡아져야 된다 이야기가 있을 때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보수야당이 거의 거들나 있는 상황에서 잽싸게 나왔는데 좌우의 힘을 전부 빌어서 당대표가 됐고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부 분란을 주도해 갔지요. 대선에 이기려는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에 지게 만들려는 정권에 협조하는 당대표. 30대가 저러는 것 전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잔뜩 굴린 이준석이 어제 윤리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 그것도 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과거의 일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가는 이 부분에 그럼 떳떳하게 당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석연찮은 부분이 많으니까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은 지난번에 스페인 마드리드 갔다가 성남공항에 내릴 때 이준석이가 마중 나가서 꼬리를 흔들고 이럴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끝으로는 웃는 척 했습니다.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다 했을 때도 뭐 면담 안 잡은 부분도 자연스러운 척 말을 했고 기후에 갔다 했을 때도 또 윤석열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배는
검객. 원래 검찰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객 출신의 노예한 선수처럼 그냥 지그시 마피아 보스가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제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준석은 이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과 추태를 다 보이면서 이제 정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송치로 결정이 날 거고 이제 이준석은 구속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준석의 접대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저게 법정 구속 정도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기득권에 백으로 들어와서 사실 이준석처럼 학교 좋은 거 나왔다라는 거 말고 사회적 업적이나 사회적 희생 그런 커리어가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10년을 버티고 당 대표까지 해먹었다면 그것도 희대의 꾼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이준석은 정치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옷에 맞지 않는 정치판에 와서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렸지만 자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두 개 다 손에 떡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준석 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윤석열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젠틀맨 H